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나요? 자, 어제 제가 좀 밤 12시 좀 넘어서 거의 1시에 글을 올려놓은 게 좀 있는데요. 사실 어제 시간이 늦어서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글로만 남겨놓고 오늘 함께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별 다른 내용보다도 제 개인적인 그 일기장 스타일의 내용의 글을 좀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한 트레이더의 수많은 고뇌와 생각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에 남을 시장에 대한 기록,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및 2018년도 셀트리온발 제약바이오 장세 대 2023년 2차전지 장세 비교. 오늘 아니면 절대로 정리할 수 없는 자료일 듯하다 라는 생각에 어제 글을 좀 남겨놨었는데요. 어제의 시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중한 때 하락 종목 수가 제가 캡처해 놓은 게 1502개짜리 뿐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자료가 좀 부족한데, 장중한 때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540개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의 하락의 폭은, 그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시장이 빠졌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소형주들에서 수많은 하락 종목들이 속출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장세가 펼쳐졌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유독 저도 카페라든지 이런 데 글을 많이 남겼고, 또 라이브 방송을 회원님들과 하면서도 이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어제도 이제 그래서 비 2차전지 매수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는 많습니다. 신용잔고 20조 돌파했던 부분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거고, 과도하게 커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27일 오전부터 해서 지면신문에 대문짝하게 에코프로가 나오는 것부터 해서 모든 시그널이 다 이런 고점을 가르쳤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96,000원인가 7,000원 할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20만원까지 간다, 시가총액 1000조를 바라본다, 온갖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정규 방송에 TV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상황은 과거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실없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네, 2018년도 자료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캡처만 해놓다 보니까 분봉에 대한 차트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기록을 좀 남겨놨습니다. 모두 함께 공부해 보시면은 지금의 역사는 앞으로 3에서 5년 뒤에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기억에 남겨 놓으시고 이러한 부분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아주 좋은, 저는 기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장전 나스닥 시장은 그런대로 양호하게 마감되었고, 반도체 관련 많은 호재성 기사들이 많은 상태에서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섹터의 오전 시가 갭 상승에도 뭔가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어제 아침이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줄 것 같은 2차 전지로 인해서 오늘도 아마 거래대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어제 많이 했었어요. 장 시작 후 일단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습관적으로 하락 종목 수를 체크하니 이거 큰일 났다, 140개다, 1400개다 라는 생각에 이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시가 좀 넘은 시점에 1500개 이런 부분에서 이 광기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장중한 때 상한가에 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시장에 대한 짜증을 넘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정도였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저의 심리도 굉장히 막 짜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오전 10시 하락 종목수 1500개를 돌파할 때 이건 사상 최대 하락 종목수다, 너무 심한 쏠림과 무지성 매수세로 머리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매매를 하려고 했다 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저와 똑같습니다. 모든 트레이더들,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던져버리는 그 비이성적인 행태가 어제의 시장에서 나왔던 거죠. 매매를 한다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 여러 종목을 보면 집중할 수 없었고 호가를 면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포스코홀딩스만 내려오면 포스코홀딩스만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포스코홀딩스 매매는 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킬이긴 한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76만 5천 원을 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신고가가 76만 5천 원인데 그 끝자락에서도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의 이 탐욕과 이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수요일에 시장이고요. 뭐 어찌어찌 해서 76만 4천 원에 돌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는 아차 싶었다, 또한 두려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던 짓을 또 하고 있구나, 꼭 시점에 눈이 돌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와 본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찍어 누르고 절제하고 참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더 큰 비중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시장의 전체 시장에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심리와 이 감정들이 통제 불능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시장은 아주 치열하게 수요일날 흘러갔고요. 자, 지금 그 이후에 뭐 시장은 엄청난 투매가 시작됐고, 이때부터는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아주 패닉 장세가 펼쳐졌죠. 지금 시장을 복귀해 보면 느끼는 거지만, 또한 장중 라이브에서도 말한 투매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니,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등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만 봐야 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홀딩스는 동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는 매매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일단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제일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거고, 투매를 잡을 때는 절대적으로 대장주의 기준은 상한가 그리고 거래대금이다. 금일 이를 충족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인 것이다.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똑같은 매매를 저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거고요. 또한 지난번에 에코프로 투매 때 에코프로 BM 선물 매도로, 뭐 이것도 이제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은 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단순하게 인버스를 해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락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못한 거고, 시장이 다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은 뭐였나, 이거를 또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쪽이 시장에 탄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제 하긴 했었죠. 근데 저는 다른 쪽을 잡아서 반도체로는 먹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재미는 보지 못했고, 자, 그리고 2차전지 왜 수많은 종목군들 중 비중 조절이 잘 되는지, 너무 성급하게 매수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일부터 인버스를 잡아왔던 것은 2018년도 셀트리온 당시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때도 시장은 완전한 아사리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총알같이 튀어 올라왔고, 당시 대형주만 쳐다보다가 하는 순간 바닥에서 이 중소형주들이 전부 다 100% 올라가는, 수십에서 100% 올라가는 놈들이 속출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어제 제가 남겨놓았던 오늘의 시장에 대한 답변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독백의 시간을 가져봤다라고 보고, 그냥 평소에 제가 노트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잘한 점, 못한 점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뭐 이 점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2018년도 셀트리온발, 제약바이오 장세와 현재의 장세를 똑같지는 않겠지만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런 투매 잡기, 인버스 매매, 그리고 이때의 이 분봉의 흐름, 이런 차트는 앞으로 아주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스터디 하시고, 이런 흐름에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종목이 그 다음날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정말로 큰 공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이 엄청난 제약바이오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뭐 간단하게 보면 2023년도 2차전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이사님의 7대 종목, 아주 이번 주에 화려한 불꽃을 터뜨렸죠.
2022년도부터 사실 이분은 매일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시고 저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낸 대단하신 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도 못한 K 증시를 또 레벨업 시켰기 때문에 주식사에 저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에 왜 제가 배터리 아저씨를 언급했냐는 다름 아닌 과거 제약바이오 폭등 랠리 시에는 다름 아닌 CEO들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HLB의 진양군 회장, 그리고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적으로 발벗고 주가 펌핑 하고 제약바이오답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전 국민이 제약바이오 랠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2017년부터 18년도 초장세입니다. 신라젠, HLB 꿈을 팔아먹는 주식이었으니 테마의 대장주고 셀트리온은 실적 폭등 구간에서 나온 CEO의 공매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주와 아주 똑같고 비견될 부분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셀트리온 유명합니다. 공매도와의 전쟁, 회사 매각한다는 소리까지 했었으니 그러던 셀트리온이 2017년도 7월경에 이전 상장설이 돕니다. 그리고 9월 본격적인 이슈와 함께 1차 파동 박스권을 돌파를 하죠. 이때 5만원에서 사실 시작된 랠리였습니다. 16년도에 저는 셀트리온을 매매했었고 그때 이제 폭락 한번 맞았어요. 폭락 한번 맞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한 25%인가 때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무상증자가 탁 하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6만원대인가 5만원대인가 무상증자 뭐 해가지고 그거 받고 해서 2만 얼마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 2015년 아무튼 굉장히 쌀 때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뭐 제법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4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인 거죠. 셀트리온도 1년 반 만에 템버거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펌핑 구간에 돌입이 되면서 순식간에 그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30 얼마까지 타올라 버리면서 그 과정의 마지막 구간이 아주 화려했고 그로 인한 당시의 쏠림 현상도 지금의 2차 전지 기업들과 비견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 고점을 두드려 맞고 급락을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되기 전에 빠졌으니 남은 기대감에 의해 재반등을 하면서 2월 5일 거래소 확정 승인을 받고 긁고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70% 정도의 진한 반등을 주고 고점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이후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를 저는 회상을 하면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 매출, 그 당시에 서정진 회장이 말을 했던 내용들 지금 매출 다 실현했습니다. 단지 그때와 달라진 것은 기업의 성장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셀트리온의 성장 속도는 수백 프로씩 올라갑니다. 지금의 에코프로와 비견되겠죠. 성장주는요, 이익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YOY, 즉 연도별로 뚜렷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 가치가 그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녹아듭니다. 고로 지금 에코프로 등 미래의 가치를 잔뜩 녹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닥의 대형주와 소형주, 중형주의 흐름 또한 지금과 100%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과도한 쏠림 이후 시장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를 할 것이고 다시금 테마나 업종들의 흐름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또한 2017년도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2018년도에 폭망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잘 가지 못하던 제약바이오들은 2018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그 당시 미친 듯한 제약바이오의 2차 랠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HLB가 되는 거고 파미셀이 되는 거고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10배씩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신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금일에 시장의 희비가 어제 시장의 희비가 많이 엇갈린 시장입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손실 나신 분들은 자책보단 복귀로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어제 늦은 밤 제가 이런 글을 남기면서 했던 생각은요. 저도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밤을 샐 정도로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으면 공부로 하루를 정리하고 복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뭐 꾸준한 데이터와 꾸준하게 이 자기 성찰과 욕심에 대한 절제 그리고 과거를 공부하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이 움직이는 시세에 따라서 내가 공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런 욕심, 환희 구간에서 그 욕심을 어떻게 절제할지에 대한 이 심리를 다스리는 법도 함께 공부를 해가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부분은요 처음부터 비중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적게 하면서 이 작지만 성공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면 그게 작은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성공의 데이터도 그리고 심리를 다스리는 법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이 내용은 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이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